2018년 9급 일반직 공무원 문제풀이, 물리 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트 2로요. 지난 시간에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고 지금은 11번부터 20번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던 물체가 5초 뒤에는 왼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네요. 40의 속도가 되었다. 이 물체의 평균 가속도를 물어봤습니다. 물체 처음 속도가 10이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 속도기 때문에 변위를 구하는 거는 생각보다 변위를 여러분 까다롭게 생각하는데 부호만 잘 잡아주면 되게 편해요. 바로 이제 이 부호대로만 하게 해주면 다 누적만 시켜주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이죠. 자, 우선은 처음에 속도가 10인데 그거를 이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으니까. 그럼 플러스 10으로 가다가 나중에 5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5초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왼쪽 방향으로 40으로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40으로 잡아두면 됩니다. 그럼 속도 변화는 건 어떻게 되냐면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40이죠. 빼기 처음 속도가 플러스 10이에요. 그래서 빼기 10을 해주고 그게 5초 동안 일어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뭐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데 등가속도 같은 가속도로 1초에 10씩 빠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에 얼마? 10으로 가던 애가 10이 빠져요. 그럼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 다음에 또 10이 빠지면 마이너스 10 되고 또 10이 빠지면 마이너스 20 되고 또 10이 빠지면 마이너스 30 되고 또 10이 빠지면 마이너스 40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1초에 10 빠졌죠? 그 다음 1초에 또 10 빠졌죠? 그 다음 1초에 10 빠졌죠? 그 다음 1초에 10 빠졌죠? 그 다음 1초에 10 빠져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10으로 가던 애가 5초 동안 5번씩 1초에 10씩 5번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0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요. 4번 되겠어요. 자, 12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물체 책상면 지구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다음과 같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과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힘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이거 작용 반작용 연습 힘의 평형 구분하는 것도 선생님이 그 특강에서 클린 물리죠? 하도 많이 올려서 쌤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냥 무조건 그 뭐 작용 반작용 뭐 이런 거 검색할 때 광쌤만 붙이면 돼요. 광쌤. 광쌤이라는 거를 붙여놓고 하면 선생님 강의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면 끝나요. 이것도. 이게 지금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구분하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작용과 반작용을 먼저 찾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어떤 힘 하나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엔 그 힘에 대한 반작용을 항상 먼저 찾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한 물체에 두 가지 힘이 존재할 때 걔네들의 힘의 평형을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F1을 먼저 볼게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게 F1이라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작용점을 찍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거의 반작용 바로 찾으면 어떻게 된다? 얘랑 바꾸면 된다 그랬죠. 물체가 지구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이게 바로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지구에다 찍어서 올리는 거. 이 녀석이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됐죠? 그 다음 F2가 뭔지 볼게요.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에요. 그럼 반작용 바로 찾으면 책상이 물체를 이제 뭐 떠받드는 힘이 되겠죠.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맞죠? 그래서 이 녀석 둘이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됐어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F1과 F3. F1과 F3 지금 여기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F2와 F4. F2와 F4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두 가지 힘이 작용할 때 작용과 반작용은 이게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찾아보면 여기 지금 여기 잘 보면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F1과 뭐야 이거? 잠깐만요. 말로 한번 찾으면 지금 이게 이제 힘의 평형은 한 물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물체, 책상, 지구, 물체, 물체음체 요 녀석이거든요. 아, 나 이거 진짜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한 물체 작용하는 거라서 F1하고 F4 있잖아요. 지구가 물체를 이제 빨간색. 지구가 물체를 그 다음에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면 물체에다 표시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책상 위에다 표시해 놓고서는 이건 이러면 여러분 이건 완전 잘못된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이렇게 내면 전 국민이 붕괴하죠. 이게 뭐야? 물체가 여기 있잖아요. 그 나는 요게 지금 그림이 요건지 알고 지금 했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야. 지금 요게 F4가 여기에 써야 돼. F4. 그래서 이 한물체의 F1과 F4가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을 이제 따져볼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 심한데. 아까도 무슨 10번인가가 그 답이 두 개나 있고 엉망이네. 자, 어떻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작용 반작용 바로 찾았고요. 힘의 평형은 1하고 4예요. 1하고 4. 그래서 그림으로 찾을 때는 요 그림 안에 두 가지 힘이 존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글로 찾을 때는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 있죠. 여기에 물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 특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직접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으니까 꼭 한 번만 공부하기 바랍니다. 한 10분 공부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거 작용 반작용은 완전히 여러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되겠죠? 좀 마음에 안 드네. 자, 13번 볼게요. 우라늄 238짜리 반감기가 4.5 곱하기 10의 9승의 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 곱하기 10의 10승에 해당하는 연후에는 얘의 양은 현재보다 몇 배로 변화하느냐라고 해서 반감기라는 건 이제 줄어드는 양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요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요거를 보게 되면 4.5짜리가 얼마만큼 지나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5짜리가 요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9로 맞춰주자고. 9로 맞춰주면 여기 10이 넘어가니까 18이 되죠. 그쵸? 18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4. 즉 반감기가 요렇게 하는 애가 한 번으로 반이 주는 건데 요게 네 번을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네 번. 요 기간 동안. 반감기가 네 번 오는 거야. 한 번 할 때마다 절반 줄고 또 한 번 하면 거기에 또 절반이 들고 절반 준 상태에서 또 절반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또 절반 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반씩 주는 거에 총 어떻게 되냐면 4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6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B를 플러스 X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P에 고정시켜 놓은 것을 나타냈다. 자,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잡혔어요. 됐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자기장을 제거하고 요 녀석을 제거했대요. 요 자기장,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고 B 대신에 자기화되지 않은 C도 자기화되지 않는 애, C는 자기화되지 않는 애를 갖다 놨어요. 자, 가하나에서 A와 B, A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A, B는 각각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됐을 때 옳은 설명 골라라. 자, 우선 보세요. A, B가 있죠. 띄었어요. 그죠? 뗐는데도 자성체를 유지한다는 거는 그거는 강자성체라는 얘기인데 지금 A가 그렇다면 공통된 거는 여기 띄어도 A는 그대로죠. C는 다른 애로 갖다 껴놨단 말이야. B 없애고 그런데도 얘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는 강자성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기장이 없어져도 계속 강자성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얘가 강자성체라고 한다면 A가 강자성체라고 한다면 이 방향과 나란하게 자기장을 띄기 때문에 여기가 N극, S극이 되죠.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A와 B 사이는 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N극과 당기려면 여기 S극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N극이 돼야 되니까 얘는 반대 방향. 주어진 요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요 B라는 녀석은 안티 자성체가 돼야 되겠죠. 얘가 반자성체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강자성체라고 했는데 아까 N하고 S 요 상태 계속 유지할 거 아니에요. 요 상태에서. 그런데 얘가 또 갖다 댔더니 얘도 자성화가 됐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자성화가 된 거냐면 C는 외부 자기장이 없고 요 A가 자석이기 때문에 A의 자기장 때문에 C가 지금 얘가 자기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달라붙었대.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여기가 S, N이 돼야 되겠지. 서로 당긴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은 요거에 대해서 자성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C도 반대 방향으로 자성체가 이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요 지금 C도 반자성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강자성체이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B는 P와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된다고 했는데 B는 P와 반대 방향,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죠. 틀렸고요. C의 오른쪽은 S극이다. S극으로 자기가 된다. 맞는 내용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깔끔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 그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같이 물체 A를 높이가 4h인 곳에서 가만히 놓고 잠시 뒤에 물체 B를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두었더니, 가만히 둔다는 얘기는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 동동동 떠 있겠죠? 얘도 동동동 떠 있어요. 근데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시간차를 줬어요. 동시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물체가 낙하해서 동시에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바닥에 닿았다. 얘는 4h부터 먼저 떨어뜨려서 쭉 떨어지고 있을 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B라는 애는 h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요게 순간 동시에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를 놓는 순간 A의 높이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당연히 공기정이라는 건 무시할 거고요. 자, 그럼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속도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B 같은 경우 떨어지는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t제곱입니다.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얘가 이동하는 건 처음 속도 0이었죠. 다들.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는 순간 속도를 V라고 한다고 하면 요 B만 한번 볼게요. 이게 항상 이동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리 곱하기 자, 거리 곱하기 거리가 뭐야? 다시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속력 곱하기 시간한 게 h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속력이 일정한 속력이 아니고 변하거든. 일정하게 변해. 1초에 10씩 변한다고.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놓으면. 그래서 이 속력을 어떻게 속력으로 구한다? 중요한 거 평균 속력으로 구한다. 처음 속력 0, 나중 속도 v, 그거의 평균을 내고 그때 시간을 t라고 하면 그게 h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속력이라는 건 어떻게 변하냐? 중력과 속도 g죠. g라는 걸로 t초 동안 얼마만큼 얘가 속력이 10씩 늘어가지고 몇 초 동안 늘었냐, 이게 최종 속력이거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그게서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이 좀 많죠. 근데 이런 게 돼 있으면 물리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기본 개념을 잡아야지 이거 다 공식놀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때 떨어진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그때 2분의 1 gt 제곱으로 한 것이 얼마냐면 h만큼 떨어졌다고 해보죠. b가. 그런데 a가 떨어진 시간을 우리가 t 다시라고 놓을게요. 그럼 똑같이 2분의 1에다가 중력에 대한 효과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때 t 다시라는 속력의 제곱만큼 떨어지면 4h라고 이만큼의 거리를 떨어집니다. 어차피 얘네들 비교할 거니까 2분의 1씩 2분의 1씩 똑같으니까 빼고 h도 빼면은 그냥 1하고 사죠. t제곱 대 t 다시의 제곱이 1대 4기 때문에 t와 t 다시는 1대 2가 돼요. 얘가 1초라고 하면 얘가 2초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얘가 1초라고 하면 얘가 2초, 자, 얘가 1초라고 한다면 얘가 2초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봐봐요. 얘랑 초기 조건이 똑같잖아. 얘가 1초 동안 h 떨어졌다면 얘도 1초 동안 얼마 떨어져야 돼? h 떨어져야 돼. 얘랑 다른 게 없지. 1초 동안 h 떨어졌다면 이 중력에 의해서 얘도 중력에서 h 동안 이제 h 동안이고 1초 동안 h만큼 떨어져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얘가 t라고 하면 얘는 얼마? 자, 요거를 선생님이 다시 왜 또 다 지워지냐.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이제 2t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2배가 크니까. 근데 t초 동안에 얘는 얼마큼 떨어진다? 당연히 똑같이 h 떨어졌어. 그러면 2t니까 나머지 t초 동안 얼마 떨어져? 그렇지. 3h만큼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리고 정답 뭐야? 3h지. 1초 동안에 h 떨어졌지. 그럼 얘도 1초 동안에 h 떨어졌어. 그 다음에 1초 동안에는 3h 떨어지는데 얘 1초가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얘가 놨으면 얘가 h 떨어지는 순간에 나머지 1초 동안 얘가 3h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에너지 메서드로 한번 풀어볼게요. 결과적으로 얘가 정지해 있는 상황에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거기에 중력이 작용해.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mg라는 힘으로 4h만큼 끌어내렸어. 그럼 이 중력이 일을 했기 때문에 뭐가 변한다?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왔으니까 위치가 변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변하는 동안 속력이 생겼겠죠?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변했을 거예요. n v 제곱. 이때 떨어질 때 속력을 v라고 놓자고.
그럼 요때는 V 다시로 갈까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이해갑니까? 그럼 요거 V로 하지 말고 여러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쉽게 합시다. 쉽게. 예. 그냥 여기 속력을 그냥 네모라고 놓을게요. 그럼 네모 제곱이 될 거라고. 됐죠? 요 상황 한번 볼게요. 이 녀석. 요 녀석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얘도 처음에 정지 있었다고. 거기에 M 얘도 질량을 M. 만약에 질량 다른 애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떨어지는 거는 중력에 대한 효과 때문에 떨어지는 건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진다고. 그럼 EM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EM으로 한번 해볼게요. 관계없다니까 보여줄게요. 이 mg라는 이 중력이 얼마만큼 당겼어? 이랬어? h만큼 이랬어. 그럼 얘는 운동에너지가 2분의 1에다가 2m짜리죠? 걔가 삼각형의 제곱이라는 속력을 여기 갖게 될 거라고. 요때 네모, 요때는 삼각형. 이렇게. 여기 삼각형 속도.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봐봐요. m은 다 생략된다니까.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2m이죠? 2m 생략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아. 됐죠? 2분의 뭐 값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분의 1도 제거하고 지도 똑같은 애들 없애자고. 그냥 없애고 계산을 해보자고. 다 없애고. 그러면 네모 제곱에 해당하는 게 얼마? 4h야. h도 빼. 그냥 4라고 해. 그냥 4. 4에 해당해. 여기 세모 제곱에 해당하는 거 얼마에 해당하냐면 그렇다면 h 빼면 1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러면 네모 대 세모의 속력비는 얼마가 되냐면 요거 제곱이 4니까 2 대 1이 된다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요때 값을 속력을 1로 하면 얘 땐 속력이 2란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또 귀찮으니까 중력가속도를 10으로 하게 되면 얘 속력 10이라고 떨어질 때 10이라고 하면 얘는 20으로 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자, 얼마만큼 떨어져요? 똑같아. 1초 만에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중력가속도가 10이라는 게 1씩, 그러니까 1초에 10씩 더해진다는 얘기거든. 0이었다가 1초 되면 10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야? 0이었는데 20 됐다는 거는 2초가 지났다는 얘기지. 2초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비가 1대2가 되는 거야. 1대2. 그렇다면 아까 얘기랑 똑같이 1일 때 얘가 h만큼 떨어졌지. 나머지 1일 때 그럼 나머지 3h만큼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죠? 1초는 날려보내고 그 다음 1초 때 얘가 1초 이동하니까 1초 때 얘도 이만큼 떨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 3h만큼 높이에서 딱 놓게 되면 1초 만에 얘는 3h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얘는 처음에 이제 놓자마자 1초 만에 h를 이동한다. 여러분 이게 왜 1초 때는 똑같이 떨어지는 건 알겠죠? 얘나 얘랑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왜 다음 1초 때는 얘는 똑같이 1초인데 3h나 떨어지는지 이해 가나요? 자, 보세요. 처음 속도 0이었죠? 나중 속도가 예를 들어 v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얘는 처음 속도가 v가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얘는 v보다 더 큰 속도가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1초를 곱해준 게 h만큼 떨어진 건데 여기는 평균 속도가 훨씬 크단 말이야.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은 1초라 하더라도 얘는 3배나 더 빨리 가는 거지. 되겠죠? 예, 굉장히 간단하면서 또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체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 3H 순간에 놓게 되면 된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어차피 1초 이동할 때 얘는 1초 똑같이 1초 이만큼 3H 이동하게 되면 똑같이 떨어진다. 그 얘기 되겠고요. 자, 16번 볼게요. 그림가는 매질 1에서 매질 2를 향해서 입사각 세타 1으로 입사한 빛이 두 매질의 경계면을 따라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매질 1에서 매질 3를 향해서 입사각 세타 1으로 똑같이 세타 1으로 갔는데 굴절각 2로 해서 굴절하여 진행해서 뚫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게 전반사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전반사 문제는 선생님은 항상 얘기했지만 전반사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지하철이 막 지나가는데 이걸 내가 막 지나가는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튕겨 나가잖아. 그 개념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때 이 인계각이죠. 굴절각이 90도일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입사하는 각보다는 커져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난다. 지금 여기 보면 전반사 일어나려고 지금 폼 잡은 건데 이 상황. 여기서 보세요. 요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얘를 돌려버리라고. 항상 전반사 문제는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더 돌렸죠?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요 각도는 유지하면서 시계바늘처럼 유지하면서 이걸 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세타 1보다 입사각이 커지기 시작하면, 지금 세타 1이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타 1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순간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 1이 인계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됐죠? 근데 이 녀석은 보세요. 전반사가 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응? 뚫고 지나갔단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이 전반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봐봐요. 요 각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돌리라고. 요렇게 되는 순간,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되는 순간 전반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반사가 확실하게 일어나려면 더 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돌리면, 이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게 전반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때 세타 1, 아까 요 세타 1보다는 어떻게 훨씬 더 많이 돌려줘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세타 1보다 더 커져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갔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도 전반사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가는 거는 맞지만 얘는 전반사가 쉽게 일어나죠.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 왼쪽이 쉽게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 느린 곳과 빠른 곳의 속력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속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매질 1은 똑같기 때문에 매질 2하고 3로 봤을 때 느린 곳에서 확 빨라졌어요. 똑같이 느린 곳이면 얘는 어떻게 된다? 덜 빠른 곳이 돼야 되죠. 그래야 그 차이가 적기 때문에 전반사가 잘 안 일어난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굴절률을 물어봤는데 굴절률은 느린 정도예요. 그 기준을 느린 걸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1하고 3를 비교하는데 1하고 3를 비교해 보면은 이쪽이 느리고 이쪽이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굴절률은 느린 쪽 매질 1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작다 해서 틀렸고요. 또 굴절률을 물어보네요. 매질 2와 매질 3 보면 여기는 빠르고 여기는 덜 빠르죠. 그렇다면 얘가 더 느린 곳이 되니까는 굴절률은 매질 3가 2하고 3를 비교하면 3가 더 굴절률이 큰 겁니다. 2가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3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어요. 자, 가에서 매질 1에서 매질 2로 1에서 2로 입사각 세타 2로 빛이 입사하면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입사각이라는 게 가를 보는 거죠, 가를. 요 입사각이라는 게 세타 1보다 크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세타 2라는 거는 딱 눈으로 봐도 여기 어떻게 됩니까? 세타 1보다는 요 법선에서 세타 2가 더 크죠. 이걸 그대로 연장해서 보게 되면 약간의 기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걸 직선으로 그리면 요만큼이 세타 1이거든요. 근데 여기 세타 2는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세타 1보다 큰 값, 그렇죠? 이게 세타 2는 큰 값이니까 더 크게 해주면은 이렇게 누우면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맞는 내용 되겠죠. 그래서 디귿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사 문제 풀어봤고요. 17번 볼게요. 다음은 전자기파의 특징과 이용문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이 붕괴한다. 이게 핵분열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럼 투과력 강화는 방사선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방사선에 해당하는 거는 감마선. 끝났네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열을 내는 물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열선인 적외선 맞죠? 그래서 이건 2번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의 영역별, 파장별로 혹은 진동수별로 요거에 대한 특징과 뭐 이런 내용들은 약간 암기적인 요소이긴 하나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익혀져요. 아시겠죠? 자, 18번 볼게요. 옳은 설명을 가장 잘 고른 것은 열역학 1법칙은 열에너지를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됨을 말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먹은 거에서 살찌는 거랑 어떻게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더해준 것을. 그러니까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먹은 거에서 운동한 거 빼면 살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살찌는 거랑 운동한 걸 더해주면 먹은 양이 된다 그 얘기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맞는 거고요. 열역학 2법칙은 자연현상의 방향성을 설명한다.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에너지가 이동하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즉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가죠.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설명하는 거 맞죠?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효율을 따지는 것들은 일을 그냥 100% 일할 수 있는 거는 열역학 2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갖다가 열로 만들 수 있죠. 얘는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그 방향성이 없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모든 열을 갖다가 100% 일로 만들 수는 없다. 이 연력학 2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영구히 가동되는 기관은 2종 연구기관이 아니고 이제 1종 연구기관입니다. 굉장히 좀 지엽적인 문제긴 한데 어떻든 그래요. 그래서 2종 연구기관의 특징은 이게 바로 100% 효율을 나타내는 그런 이상적인 열기관은 2종 연구기관이라 하고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는 먹이지도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거, 그건 우리가 이제 1종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년 띄고 여기 체크하면 되겠고요. 19번 볼게요. 그림은 수소 원자의 전자 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전이 A2에 대해서 보기 중 옳은 설명을 가장 잘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파장이 가장 짧은 거는 진동수가 가장 큰. 그렇죠?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하 F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오는 빛을 방출한 거니까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그만큼 에너지를 가장 많이 토해내겠죠. 그래서 따져보면 A가 해당하겠네요.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여러분 꼭 체크해 두세요. 2에서 1로 떨어지는 게 있고요.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누가 에너지 크다? 무조건 1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 이게 넘사벽이에요. 물론 같은 2로 떨어질 때는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거랑 4에서 떨어지는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게 크지만 2하고 1, 그러니까 아무리 무한대에서 떨어지더라도 2로 떨어지는 거랑 그 다음에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 보면 1로 떨어지는 게 훨씬 커요. 이거 개념 확 잡아두세요. 아시겠죠?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게 저기 뭐야 넘사벽입니다. 자, 그래서 방출한 것은 A다. 요건 맞는 내용 되겠고요. D에 의해서 방출되는 빛,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외선 영역. 자, 이것도 약간 암기적인 요소인데 1로 떨어지는 게 자외선이에요. 2로 떨어지는 게 가시광선이고 3으로 떨어지는 게 적외선입니다. 은근히 이거 외웠냐 안 외웠냐 많이 물어보더라고. 사실 이거를 이렇게 묻는 건 마음에 안 드는데 많이 물어봅니다. 되겠죠? 그래서 2를 좀 기준으로 잡아두세요. 2가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 요거는 자외선, 그 다음에는 적외선.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D에서 방출한 건 어디로 떨어졌어요? 3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적외선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B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수소 원자 이온화 에너지 같다. B에 해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에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까지 나갔거든요. 무한대까지 나갔다는 건 원자핵이 있으면 거기서 아예 얘가 이제 에너지 준위를 벗어났다는 거니까 자유전자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수소 원자가 전자가 나가왔으니까 어떻게 되냐?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됐겠죠. 그래서 이 이온화되는 에너지와 같다. 이만큼 에너지를 먹으면 얘가 결과적으로 자유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와 같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티귿이 되겠죠. 됐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A가 20m 떨어진 B를 부를 때 A가 만들어낸 음파의 진동수가 100Hz라면 B가 듣게 되는 음파의 파장과 주기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속이 340으로 주어졌는데 뭐 간단한 문제잖아요. 340이라는 속도라는 게 결과는 뭐냐? 얼마만큼 보폭으로 얼마만큼 템포로 뛰어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진동수가 100이라고 했어요. 응? 그렇다면 파장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파장은 이게 얼마가 돼야 돼? 3.4가 되면 되겠죠. 20m 떨어진다고 해서 거리에 따라서 파장이 변하거나 진동수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얘는 이 지금 템포랑 이 보폭으로 열심히 340으로 뛰어가는데 그게 20m 떨어져 예를 들어서 뭐 1000m 떨어진 애는 이게 340으로 오면서 좀 천천히 도착할 거고 20m 떨어진 애는 340으로 달려오면서 얘는 빠르게 금방 일찍 도착할 거고 그 얘기지.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지금 얘네들하고는. 얘는 지 나름대로 이 보폭으로 3.4라는 보폭으로 막 100번의 발을 구르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파장은 3.4. 주기는 진동수가 100이니까 주기는 이거의 역수가 되겠죠. 그럼 0.01이 되겠네요. 0.01초.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18년도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험 이렇게 써있네요. 9급 서기복. 선생님 이 직렬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선생님 그냥 물리만 해설하는 거니까 어떻든 여러분들 뭐 필요한 강좌 이런 것들 이제 댓글 달고 하면 선생님이 최대한 제작하려고 애를 쓰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들 좀 잘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들을 해설하면서 느끼는 게 선생님이 올린 그 유튜브에 올리는 그 이론적인 내용들 있죠?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7급은 그걸 좀 벗어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선생님이 좀 그 문제 해설할 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무조건 외워서 하려 그러면 물리는 힘들어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꼭 원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예, 아주 좋겠다. 합격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 직장 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힘들지만 계속 좀 힘내면서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하면 할수록 점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지진 않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한 사람이 붙게 돼 있는 시험입니다. 계속 하면서 처음에 이제 준비할 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 많은 양을 하려다 보니까. 근데 내가 하면서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하면서 내 실력이 올라가면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먼저 붙고요.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붙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